시간에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특히 경영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금융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 제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데이터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그 사례들이 널리 알려진 분야가 금융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는 기획 및 고객 분석에 쓰이는데요. 시장 환경 추세 분석, 고객 성향 패턴 분석에 쓸 수 있고요. 사업성 분석, 리스크 분석,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객을 분류하는 이런 데 쓰입니다. 또 신상품 개발에도 많이 쓰이고 있죠. 금융상품 개발하는데. 또한 마케팅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CRM,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에 쓰이고요. 캠페인 관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제품 마케팅 이런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신용평가, 감사, 상품 추천에 빅데이터가 씁니다. 신용 포트폴리오, 사기 방지, 신용카드라든지 신용카드 불법 사용 이런 걸 찾아내고요. 머니 런드리,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채널 분석에 씁니다. 또 빅데이터는 그 만족도, 우리 회사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나, 그다음에 조기 경보, 위험을 알리는데, 또 보안 관리, VOC, Voice of Customer죠. 고객이 어떤 의견을 내는가, 고객의 의견 분석, 위치 마케팅, 이 위치 기반 마케팅, 이걸 L카머스라고도 합니다. 로케이션 베이스드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위치 기반 마케팅에 빅데이터가 쓰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은 이미 많은 금융회사들이 마케팅,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에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제 어떤 정형화된 고객의 개인정보, 또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을 과거엔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새 트렌드는 SNS, 소셜 데이터, 그 다음에 핸드폰의 정보를 갖고 알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는 빅데이터를 리스크 관리, 보안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아멕스 카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아멕스 카드는 크레딧 오서라이저라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카드 사용이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누가 주워서 누가 훔쳐 쓰는 건지 아는지를 해서 이미 굉장히 유명한 그 카드 회사인데요. SNS 회사인 포스퀘어 제휴에서 이 SNS 계정을 카드 사용과 연동시켜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 기반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맞춤형 프로모션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제가 신촌에서 주로 어떤 식당을 가면 그 식당에서 주로 먹었던 그러한 그 상품을 지나갈 때 신촌에 제가 가게 되면 추천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구입 물품, 시점, 결제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고객의 구매 이력 및 성향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역시 할인 쿠폰을 배송해 줍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쿠폰을 보내는 거죠. 이를 통해서 비자 카드는 카드 사용,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즉, 카드 이용 건수 및 가맹점 신규 고객이 많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시간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요, 부정 사용하는 아멕스 카드의 크레딧 오서라이저와 같은 이 실시간 카드 그 부정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AIG와 악사 알리안스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급가속을 하는가, 급감속하는가, 가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운전 습관이 아주 좋은, 리스크가 낮은, 사고의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처음에 보험 계약할 때 이 센서를 거기 달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를 달면 또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영국 대형 보험사 아비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의료보험 회사죠. 고혈압, 당뇨, 우울증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어, 걸릴 확률이 높은 고객을 의료 진단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 술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어떠한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하는 이런 그 건강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러한 그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객한테는 보험료가 높거나 심지어는 보험을 받지 않는 그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역시 SNS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신용평가 기반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등의 보험사들도 이동통신사들과 제휴해서 운전습관 연계보험을 출시 판매 중입니다. 해외 사례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자기 회사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컨설팅 서비스를,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질병 보험을 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컨설팅을 하는 People Like You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IBM의 왓슨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보다 보완해서 연체 여부, 연체 기간, 거래 내역, 패턴 분석 등 고객 계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 파고도 역시 시티은행과 같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행인데요. 빅데이터 회사인 테라데이터와 협업을 해서 커스터머 서비스 인테그레이션 36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콜센터, 지점, ATM, 창구 직원, 이메일 등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이탈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로 나온 신상품의 가입 확률 등을 파악을 해서 이런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 관리에서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한 10년 전부터 HR 애널리틱스라는 분야가 따로 생겨났습니다. 바로 빅데이터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이용되는 그런 분야인데요. 합쳐서 HR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에는 HR 애널리틱스 전담 부서와 담당자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HR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바로 HR 애널리틱스 이 담당 부서의 직원이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사람이 하던 것들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도와 또 업무의 효율성,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는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채용 및 인재 유지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인&컴퍼니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 80, 서베이를 한 결과 87%가 앞으로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이 HR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휴먼 리소스에서, 즉 인사관리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redicting turnover risk. 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한 사람을 뽑는데 직원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교육을 시키는데 역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의 인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면 회사에 큰 재정적인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 어떤 불이익이 생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탤런트 애널리시스. 우리 회사 직원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 재능이 10분, 100분, 100% 활용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에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Pressure on ROI, Return on Investment on Human Capital. 최대한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얻어내는 그 인력 자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Talent Management and Planning. 우리가 어떠한 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면 부서마다 어떠한 인재가 가장 적합한 모델인가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뽑고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Demand for insightful data. 직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부서를 결정한다든지 하는데 이용되는 겁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Useful Metrics.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직의 목표와 인적 자원에 거기에 맞는 얼라이먼트, 조정이라 그러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Useful Metrics입니다. 자,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레버는 직원 채용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 교육 심리 쪽 사람들이 만든 이 온라인 게임인데요. 뇌인지 과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게임을 하는 지원자를 관찰을 함을 통해서 지원자의 행동, 태도, 직무 관련 기질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AI 기반의 챗봇 인터뷰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이 이제 챗봇에서 나온 답이 뭐 담겨 있는 감정, 진실성, 내용 등을 분석을 합니다. 또 이 AI와 챗봇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한 사람만, 이게 이제 1차 관문이죠. 실제 면접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보통 4개월 걸리던 채용 기간을 4주로 10분의 1로 10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람들이 서류를 스크리닝하는 시간을 75%, 그렇죠, 4분의 3을 줄였습니다. 자, 오라클에서도 역시 소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 인사관리에 소셜 미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채용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하고 직원들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안에 프로필과 평판을 통해서 숨겨진 인재를 직접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외부 활동 데이터를 연동해서 팀을 만들어가고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교육을 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이 오라클은 Success Factor라는 그 채용 인력 개발 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직원의 공통의 특성을 추출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직원자를 선별, 동일한 직군에 배치를 합니다. 이 석세스 팩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지금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 어떠한 직군에 어떠한 부서에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게 여기에 특성을 가진 직원이 필요할까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력서와 이 사람의 소셜 데이터, SNS의 활동을 분석해서 이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야에 성공 DNA가 있는 사람들, 지원자를 채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교육이나 부서 배치에 바로 이 소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에서의 이슈는 바로 뭐 드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그러한 이게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제조란 생산의 전략적 혁신을 위해 인간, 기술, 정보를 융합하며 생산에 다양한 정보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정보 기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설비, 공장 관리, 인력, 공급 사슬망 등의 운영 기술, 정보 기술,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되고 통합되며 자율적으로 운행이 되는 팩토리를 말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현장의 기계 설비, 공정, 유통 등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공장을 최적으로 운영하며 제조 원가를 낮추고 고효율을 달성한 똑똑한 미래의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공장이다. 자,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사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예요. 포드 자동차는 그 모든 감독을 기계가 합니다. 그래서 기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계가 읽고 분석을 해서 공장이 쓰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했었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매뉴팩처링에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여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영업관리, 인력관리, R&D, 비용관리, 생산계획관리, 품질 즉 여러 분야에서 쓰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기법들은 통계, 관리 분석, 군집, 시계열, 회귀 분석, 의사결정, 인공신경망, 최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요사이 쓰이는 건 당연히 센서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예, 텍스트 데이터가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조 품질 향상 사례를 보면요. 인텔은 칩 생산 공정에 빅데이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불량 칩을 미리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를 이렇게 품질 검사에 활용해서 25%의 제조 시간을 절감하고요. 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웨스턴 디지털사도 주로 이 회사는 이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공장의 스캐닝, 기록, 테스팅, 추적, 관리 이런 것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바로 불량을 미리 찾아냄으로 인해서 1.9%의 제품 결함률을 기록했다. 네. 혁신적으로 제품 결함률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차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바람으로 가는 그 옛날에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런 풍차가 아니라 엄청나게 큽니다. 풍차가.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풍력 발전 터빈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계는 대충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터빈이나 덴마크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 걸 쓰는데 이 효율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효과는 바로 부지입니다. 바람이 1년 내내 가장 잘 부는 곳 이것을 선정하는 건데요. 이 최적 발전소 부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날씨, 조수 간만회차, 위성 이미지, 지리 데이터, 날씨 모델링 조사, 산림지도, 해상지도 등 빅데이터,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27제곱킬로미터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거기 센서를 갖다 놓고 바로 이러한 것들 어디가 가장 최적인가 하는 것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을 10제곱미터로 테스트 장소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기상 예측 정보에 대한 반응 시간을 한 주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볼보는 자동차에 내장된 여러 가지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차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결함을 발견하는 것들을 찾아내고요. 또 그 센서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가, 즉 브레이크가 너무 좀 이렇게 느슨한 게 아닌가, 차가 핸들을 이렇게 돌릴 때 너무 뻑뻑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미리 소비자의 불만들을 파악해서 선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50만 대 팔린 다음에 주로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이제 1000대 안에 문제점을 파악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파악해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BMW 역시 이 생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조기에 식별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클레임이라고 그러죠.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콜을 해서 다 고쳐주는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고객의 방문 수리, 내역, 출장 서비스 내역, 고객 VOC,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죠. 컴플레인이나 뭐 의견, 과도하게 품질 보증 청구가 발생한 옵션 조합,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서 자동차 결함의 패턴을 미리 일찍 발견하고 어떻게 대응 방안을 수입할 수 있는가 하는데 빅데이터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급발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급발진이 나기 전에 그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서 선제 대응을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와 이 회사가 책임져야 될 비용, 막대한 비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세션은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미래에 예측이 되고 또 빅데이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